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5년 상반기에 다시 읽을 책 6권을 준비했습니다. 소설 3권과 비문학 3권 준비를 했고요. 소설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책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었던 사건 당시부터 그 이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의 쌓임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상흔과 상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다른 화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상흔이 어떠한 모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새겨졌는지, 그리고 치유되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 비극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비극을 이야기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소환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수많은 화자, 여러 화자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5.18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여러 피해의 양상들이 있는데요. 이 피해의 양상들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따져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소설이지만 또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과 중요한 시사점을 이야기해 주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노벨 문학상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도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 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책은 이제 앞서 소년이 온다가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작품은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 또한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사건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희생당한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그 상흔의 연속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근데 이제 소년이 온다와 이 작품 모두 작별하지 않는다 모두 공통된 특징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현재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래서 이 시간이 점점 사건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상처가, 상흔이 옅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 비극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흔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함께 상흔이 점점 짙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구성상으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은 이제 중심 인물인 경하와 인선, 이 두 인물의 관계를 통해서 제주 4.3 사건을 다시금 비추어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호흡이 길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소년이 온다 보다. 그래서 이 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두 책 모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노벨 문학상 소식을 듣고 작년에 바로 다시 읽을까도 했지만 이게 제가 읽은 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두 책이 작년 상반기에 읽었기 때문에. 근데 두 책 모두 다시 읽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책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다시 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것을 천천히 살필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년 정도 기간이면 그 시간이 그래도 좀 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 읽어보려고 이렇게 두 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반기로 이렇게 좀 특정 지어 놓지 않으면, 확정 지어 놓지 않으면 계획을
또 하반기로 미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2권 뽑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조디 피코의 My Sister's Keeper입니다. 출판사는 시소입니다. 책의 내용을 좀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안나는 백혈병에 걸린 언니 케이트를 위해서 유전자를 수정하여 태어났다. 안나는 태어난 직후부터 언니에게 필요한 제대혈, 백혈구, 줄기세포, 골수 등을 제공해왔고, 그런 삶과 역할에 대해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었다. 이제 13살이 된 안나는 다른 평범한 10대들처럼 자신이 누군인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다.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안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결정을 한 안나는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 변호사 캠벨 알렉산더를 찾아간다. 전직 변호사였던 엄마 사라는 자신을 직접 변호하고 아빠 브라이언은 안나의 편에 서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래서 안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태어남,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동일 때, 그렇게 가족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면들을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케이트라고 하는 환자가 있는 특수성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그 긴장감,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찾아가게 되는 이 안나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론적으로 이제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관계는 어떤 모습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가, 이 부분을 명백히 좀 보여주죠. 그리고 굉장히 제 기억에 맞으면 몰입도가 높았던 책이기도 하고 잘 읽혔던 책이기도 해서 굉장히 빨리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읽은 지 꽤 된 책이기도 해서 지금 보면은 대략 아마 이게 책이 2017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대략 이 책 나오고 2년 뒤쯤, 19년, 20년 그쯤에 읽었으니까 꽤 오래돼서 올해 한번 다시 읽고, 전체적인 줄거리는 사실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서 이 원론적으로 방금 이야기 드렸던 가족의 관계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문학 첫 번째 책으로는요, 한동일 변호사님의 라틴어 수업입니다. 출판사는 흐름출판입일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라틴어 수업 판본과는 좀 다른 판본일 거예요. 다른 커버일 텐데, 제 기억에 맞으면 그 당시에 이제 특별판 커버로 나왔던 것을 제가 구매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사실 베스트셀러를 잘 안 샀기도 하고 그때도 안 샀었는데, 그때 이제 이 표지만 보고 이 표지에 혹해서 샀으나 굉장히 울림이 컸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다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동일 변호사님의 여러 책들 중에서 이 첫 책인 이 라틴어 수업이 가장 울림이 커서 한동일 작가님의 책들 중에서, 변호사님 책들 중에서도 이 책을 좀 뽑아 보았습니다. 책은 이제 라틴어를 통해서, 라틴어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짚어보고, 그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좀 가다듬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좀 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입장에서 좀 무기력해지는 이 감정들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 보고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초연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 이 책을 좀 오랜만에 꺼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좀 간단하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좀 회복해 보고자 이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언어의 세계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엿보는 거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재조립해 볼 수 있는 거기도 해서 사실 이렇게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기복이 좀 있을 때는 이 언어와 언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뽑아 보았습니다. 비문학 두 번째 책은요, 메리 로치의 인체 재활용입니다. 출판사는 세계사입니다. 책은 이제 절판된 책이라서 사실 추천책은 아니에요. 이게 추천책이라고 말하기에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리 로치 책을 막판에 이 한 권 딱 가격 오르기 직전에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목 그대로 인체에 대한, 인체를 다시 사용하는,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제의 제목처럼 당신이 몰랐던 사체 실험 리포트라고 해서 우리의 이제 죽음 이후의 육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죽음, 시체, 그리고 이 시체를 어떻게 재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에 따른 장례 문화의 영향 등, 변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이 죽음과 시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북한 묘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년에, 새해의 시작부터 읽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다시 읽겠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딱 샀을 시기가 제가 독서를 막 이렇게 좀 활발히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아직까지 뭔가 좀 쌓여있는 게 없던 상황인지라, 이 책을 좀 즐기면서 이 책의 어떤 유희, 유쾌함이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잘 읽어내지를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한 묘사들에 계속 치여서 이 책 자체의 의미나 이 책의 어떤 유머나 이러한 것들을 다 그냥 통과해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좀 다시 읽어보면 그때랑 지금 좀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독서량이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 책 안에 있는 어떤 시사점이라던가 방향성이라던가,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유머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잘 독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도전해보는 책으로, 상반기 다시 읽는 책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책은요, 요슈타인가더의 소피의 세계입니다. 출판사는 현암사입니다. 책은 이제 위에 표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소설로 읽는 철학이라고 해서 사실은 소설 구성의 책이에요. 소설로 구성된 소설책인데, 이제 실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소설이라기보다는 철학에 입문하는 책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것이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교재로 읽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비문학 서적으로 느껴져서 비문학으로 좀 소개를 드려봅니다, 오늘은. 책은 이제 말 그대로 철학의 전반적인 기본 내용들, 기본 정보들을 소설의 형식, 이 소피라고 하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책이어서 꽤
긴 분량이고 긴 시간 동안 읽게 되는 책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 책은 그 1, 2, 3권으로 원래 분권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본으로 나와 있는 책도 있는 건데, 저는 원래 1권만 가지고 있었고 대학교 시절에 1권만 읽었는데 이제 2, 3권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고로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디자인은 구판본이고요. 요즘 판본은 또 흰색 배경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구판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번에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지금 제 목표가, 제가 철학책을 분기별로 한 2권 정도는 그래도 읽어보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게 이 철학책,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을 읽은 것과 안 읽은 그 시기에 저의 표현과 어떤 말의 가다듬의 이 차이가 좀 크게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철학책들을 읽으면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차분해진 이 표현들을, 정제된 표현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철학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 기억에 맞으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신에 분량이 많고 지루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책보단 지루한 책이 제 입장에선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반기에는 철학책 일단 메인으로 이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권의 2025년 상반기에 다시 읽을 책 소개드렸는데요. 제가 원래 1년마다 한 번씩 제독도서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왔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결국 다 읽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부러 상반기, 하반기를 좀 쪼개서 최대한 다 읽는 거를, 실제로 다 읽는 거를 목표로 하려고 이렇게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독을 계획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우선은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렇게 소개드린다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감상들을 중심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고, 다시 읽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감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읽고 월별 추천 영상에 함께 같이 분들에게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중에서 관심 가시는 책 있으시면 올 상반기에, 이번 상반기에 저랑 같이 좀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